(2026년 5월 8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과 6개 당이 추진하던 개헌안이 무산됐죠. 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여당이 자기 마음대로 추진하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포기한다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은 모르는데 이거 정말 민주당이 마음대로 추진했던 개헌안만큼이나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한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참 못된 정권이죠. 왜 못됐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상권 분립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권은 분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삼권 중에서도 가장 국민들, 정부하고 국민이 부닥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게 되면은 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범죄자로 몰릴 때. 그래서 그걸 다루기 위해서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옛날에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그냥 범인을 잡아갖고 고문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받아갖고 그냥 재판에 보내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사하지 마라 라고 해서 판사로 있던 상권 분립 개념에서 사법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검찰이 수사를 통제하다고 하는 게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건 기본, 뭐 어떻게 사용해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건데 그 검찰을 없애게 한 게 민주당 정권이에요. 그리고 사법부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냥 정부가 군주가 있을 때 혼자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재판을 하나의 부서밖에 안 돼요. 외무부, 재무부, 국방부 중에 하나의 부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떼어내갖고 별도로 만든 겁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중요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이 얘기 하시면 제일 좋겠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영어 못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나가시면 참 답답하죠. 뭐 하나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과 뭘 하는 일에는 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우선권을 갖습니다. 영어 잘하면은 다른 거 좀 못해도 진급이 빠르다든지 조직 내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외국어 대학이라고 하는 별도로 외국어만 가르치는 대학을 둘 정도로 외국어가 중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사 같은 경우 사람 고치는 의사도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아기가 아프면 엄마가 경험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큰 병은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건 고도로 훈련받은, 아까 외국어도 이 훈련을 돼야만 외국어가 되지 않습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이 외국 상대하는데 앞장서듯이 이 의학 부분도 고도로 훈련을 받은 의사들이 합니다. 물론 그 중에도 어중이 떠중이 엉터리도 있을 겁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요? 신도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벌을 주고 그다음에 뭐 죽음까지 주게 하려면 고도의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우리 민주주의라 그러면은 다수결로 이렇게 가는데 법원은 다수결로 안 가요. 더 경험 많은 판사들이 있는 대법원의 권위가 고법, 지법보다 높은 겁니다. 하이어라키한 수직적인 구조죠. 모두가 똑같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요. 기자 사회에서도 똑같은 기자 타이틀이 있다고 같은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내 기자들이 써온 거를 고참 기자들이 이렇게 데스크를 봐서 고쳐주거나 아니면 기사가 안 되면 킬 시키고 다시 쓰라 그러고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수직적인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업적인 있는 데에서 사업개혁을 한다고 막 그걸 흔들어 놓으면은 그건 상권 분립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번 개헌안도 보게 되면은 내가 되게 보니까 좀 웃겨요. 뭐 때문에 하자는지 잘 모르겠어. 뭐 부모 항쟁, 뭐 5.18 집어넣었다, 뭐 그다음에 뭐 검찰을 해체하겠다, 뭐 잘 모르겠어. 근데 계엄을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요, 민주당이 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도 계엄을 해야 될 때 계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별 뜻이 없으니까 쓱 접었겠지. 자, 그건 그렇고 이 상권 분립을 제가 굉장히 강조했는데 상권 분립은 독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옛날 군주로 대표되는 이 공화정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사람들이 독재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권 분립을 만든 건데, 이거를 의회의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헌법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이 오만 방자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상권 분립이 중요한 걸 이해하신다면, 군에서도요,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폭력이 무력입니다. 군사력. 이 무력을 갖고 적과 안 싸우고 그냥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군 총사령관이 우리나라 다 지배합니다. 굉장히 쉽게 지배하죠. 경찰도 박살납니다. 그래서 군 최고사령관은 군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쌈 잘하는 사람이 사령관이 돼야 맞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임명 안 해요. 반드시 그 나라에서 국가 원수가 하도록 합니다. 즉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가 군을 통제하게 하는 겁니다. 군에서 가장 경험 많은 사람이 군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은 대다수가 민간이니까 민간을 대표해서 뽑힌 사람이 군을 통제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이가 군 통수권자입니다. 근데 그런 군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가 군을 잘 이끌라고 참모를 둔 게 우리들은 지금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은 군 지휘관이 아니에요. 참모예요, 참모.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 합참의장을 국군 최고사령관으로 성격을 두고 있죠. 좀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엔 육해공군 3군이 있습니다. 이 육해공군을 하나로 합쳐놓을 수 있어요. 이북의 인민군이 그래요. 인민군 안에 군단이 있고 군단과 같은 레벨로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습니다. 옷은 다르지만은 조선인민군 속에 군단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어요. 이걸 통합군이라 그래요. 다 합쳐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합참의장이 통합군 사령관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통합군은 하여간 육군, 해군, 해병대 같은 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육군 안에 보병, 포병, 공병, 통신이 있는 것처럼 병과별령처럼 그보다 약간 더 다른 개념이면 해군하고 공군, 해병대도 와 있는 게 통합군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육군, 해군, 공군으로 딱 나눠놨어요. 군대를. 그리고 각 군의 최고사령관은 참모총장이 아닙니다. 우리 군대에 가보면 사령관이 있고 사령관 밑에 참모장이 있고 참모장 밑에 참모가 있죠.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기타 등등 나누는 순으로. 이 참모들이 각기 전문 분야가 있어서 나는 정보, 나는 적전, 너는 군수, 너는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고 그걸 종합하면 참모장이 그 참모들 회의할 때 참모장이 하죠. 그래서 1안, 2안, 3안을 만들면 사령관이 골라서 택하게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럼 육군에도 육군 전체로 참모가 있어요. 육군본부에 가보면 기획참모, 군수 참모 쭉 있죠. 그런 참모들의 참모장이 참모총장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육군의 최고사령관은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공군, 해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 전체 사령관도 대통령이고 육해공군의 최고사령관도 대통령, 민간인을 해놨어요. 그 민간이 군을 잘 모르니까, 육군을 잘 모르니까 그걸 서포트하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왜 이렇게 해놨느냐? 어느 날 갑자기 육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다 먹고 육군 사령관이 왕노릇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막으려면 어떡합니까? 공군 네가 나와서 얘네 때려, 해군 네가 때려 해서 이게 견제와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3군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물론 최고사령관도 민간인인 대통령으로 했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쪼개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통합군이 아니에요. 이걸 다 모아서 하나의 통합사령부를 만들지 않고 요 각 군의 참모총장이 참모장이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각 군의 의견을 서로 조정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 개념으로 합참의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가끔 합참의장을 최고사령관 개념으로 쓰는데 그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각 총장들이 와서 자기네 의견을 개진할 때 이렇게 회의를 위원회를 하는 위원장 정도. 미국은 그렇게 쓰죠. 그러면서 전체 군의 대표하는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서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각군, 육군, 해군, 공군을 쪼개놓은 거를 합쳐놓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통합군이고 잘라놓은 거를 합동군이라고 그럽니다. 합동군이에요. 합동군을 해야만 민주주의가 돼요. 아니면 이 중에 합쳐놓으면 이놈들이 나와서 그냥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 계엄이 아니라 쿠데타 계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은 계엄 쿠데타 싫다고 하는 정권이니까 반드시 합동군을 가야 됩니다. 근데 합동군이 아니라 통합군을 지향하니까 내가 웃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로 견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견제를 시키는데 이게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민주국가에서는 유지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2차 대전 때 미국이 진주만을 공격당했잖아요. 일본한테. 그래서 진주만 작전 이후로부터 이제 미군이 하는 태평양에서 하는 작전은 해군이 주도를 합니다. 해군이 일본 함대하고 막 싸우면서 함대를 부수고 그 다음에 이제 섬에 있는 일본군을 잡기 위해서 해군의 보병단인 해병대를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해병대가 싸운 몇 개 유명한 전투, 이오지마 전투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큰 섬을 먹어 들어가니까 해병대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육군이 들어갑니다. 육군이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8군, 6군, 우리도 왜 1군, 2군, 3군 있죠. 그런 부대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여기에 들어간 육군이 전체를 이끄는 해군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서 싸움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유럽 전쟁에서는 이 독일군이 막 프랑스를 먹고 소련을 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상전이거든. 여기에는 주로 육군이 갑니다.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미국이 가서 거기서 뭐 3군, 1군 이런 부대들이 쫙 들어가 작전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육군하고 해군이 독립돼 있는 부대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서로 공다툼을 하는 거야. 요건 A라는 목표는 육군이 때리고 B는 해군이 때리면은 원샷 원킬이 되는데 이 A라는 목표를 때리는 게 더 좋으면 둘 다 이걸 때려버려. 여기는 안 때려. 그래갖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당해. 해육군 간의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미국에서 합참을 만들어서 각 군에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SC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위한 정보기관은 CIA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깨달은 게 전쟁을 할 때는 육군, 해군, 공군이 같이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싸우는 사령부만은 통합군을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미국이 싸우는 전투사령부죠.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은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몇 개 부대를 뽑아갖고 인도 태평양에서 싸우겠다고 하는 게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입니다. 또 지금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중부군 사령부가 되는 거. 거기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 다 포함해서 이걸 딱 하나로 사령관이 지휘를 합니다. 통합군을 만들어요. 싸울 때 그래야만 육군은 너 때리고 넌 뭐 때리고 이렇게 해서 중복이 없고 육군이 때릴 때 해군이 밑에서 하고 공군이 때리고 이렇게 복합적인 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싸울 때만은 통합전투사령부를 유지합니다. Unified Combatant Commander, 통합전투사령부라고 합니다. 그럼 통합전투사령부를 미군은 한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투를 위해서 만든 거고 기본적으로 합동군 개념으로 다 쪼개놨습니다. 쪼개놨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통합이 안 되도록 사관학교도 별도로 했어요. 따로 키웁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하게 되면요. 격렬하게 서로 막 싸워요. 합쳐주지는 않아요. 민주주의 기본 원칙, 디바이드 앤 컨트롤, 체크 앤 밸런스를 하는 겁니다. 자, 사관학교를 합쳐놓으면은 이게 통합군으로 가기 쉬운 겁니다. 북한이 통합군인데 북한도 그게 두렵기 때문에 이 사관학교는 뭐 여러 개로 군관학교, 무슨 학교 다 쪼개놓는 게 있어요. 합쳐놓으면 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을 뭐라 그러나요? 서울대, 연고대 그러나요? 세 개 대학 합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과대학 중에 제일 좋은 게 포스텍하고 카이스트인데 둘을 합쳐놓으면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별도로 띄워놓고 경쟁을 시키는 게 훨씬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쟁을 통해서 성과는 올리면서 국민을 탄압하는 걸 막는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군이라고 하는 거는 쪼개놓고 싸울 때만 딱 뭉쳐 싸우고 또 끝나면 쫙 쪼개놔요. 안 그러면 이것들이 다 해버려요. 그래서 국군사관학교를 만들면 안 됩니다. 물론 국군사관학교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은 방위대학을 해요. 근데 일본은 패전국가로서 군을 만들면 안 되니까 걔네들도 옛날에 대일본 제국 때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만들면 안 되니까 사관학교를 못하고 방위대학으로 합니다. 방위대학 마치고 나서 이제 인관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가죠. 캐나다도 통합군이에요. 통합사령부, 통합사관학교입니다. 그건 나라가 덩어리는 세계에서 면적이 두 번째나 넓지만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고도의 민주주의하고 인구 많고
산업화된 나라는 다 쪼개놨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상권 분립을 마구 희롱하다 보니까 3군 분립의 원칙을 해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들이 이걸 뭘 알고 하느냐? 아닙니다. 지금 뭐 계엄령으로 어쩌고 해갖고 자기네 집권을 했잖아요. 그리고 군이 약간 무섭기도 하고 또 뭔가 하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그냥 국구석 하나 추진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군을 강화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쿠데타 나기 좋은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런 생각 없이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 동아일보 있을 때 보게 되면 참 무능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위에 뭐 이렇게 말하고 잘 안 들으면 조직 개편을 막 해요. 막 뭐 부서 합치고 없애고 책상 옮기다 보면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 뭐 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건데 그게 최악의 지도자인데 이재명이가 그런 겁니다. 안규백이가 그런 겁니다. 그 자들이 그런 뜻이 있었으면은 야당할 때부터 떠들었어야지. 저렇게 상권 분립을 없애고 독재하는 거죠. 3군 사관학교 통합하는 거 독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군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건데 장악도 되지 않겠지만 독재하겠다는 뜻이에요. 저런 반민주주의자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계속 두겠습니까? 안규백이도 그렇고. 안규백이는 알만한 사람인데 가만히 있어요. 지금 국방부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팀을 만들어서 추진한대요. 아마 우리 국군대가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참 충성스러워서 그냥 맨날 경례로 충성하다 보니까 따라가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군에 각군 총장들 좀 비겁 떨지 말고 할 말 해. 별 4개 달았으면 됐지 뭘 독재자의 개가 돼가려 그래. 합참장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거다 하고 한마디 딱 부러지게 하면서 그래야 지금 이번에 개헌도 저렇게 독재하는 식으로 다 법률 만들어 놓고 개헌도 신용만 하다가 쓱 개헌 밀고 나가면 역풍 부니까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상권 분립을 갖고 민주주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유가 지원금 받는다고 국민들 가만히 있는데 참 한심한 국민들입니다. 우리 군발이 소리 안 들으려면 똥불 소리 안 들으려면 혹시 제 방송 봐주는 장성들이 있다면 이재명을 물어라. 안규백을 물어라. 그게 진정한 군인이다.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